간밤에 나왔던 뉴욕 증시 상황 함께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통해서 큰 외신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그림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매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PPI. 그래서 3대 지수 뉴욕에서 내렸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ECB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 그리고 퀄컴, 구글이 이번에 보이시는 이 XR 헤드셋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쟁 구도가 새롭게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에게는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이야기입니다. CNBC에서 나왔고요. 금리 추가적으로 우리 인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세 차례나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요. 그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들어있는지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0.8%에서 0.7%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 역시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겁니다. 22는 성명서에서 필요한 기간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고 글로벌 무역의 마찰이 커지고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ECB가 충분한 필요한 기간 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완화적인 편향이 있다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죠. 시장의 관심은 ECB의 향후 정책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ECB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죠.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가 나왔고요. 달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한번 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기사로 자세하게 보시죠. 미국의 11월 도매 물가 상승률이 예상의 2배로 집계됐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2달 연속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로 여겨집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월 대비해서 0.4%, 전년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추정치가 전월 대비해서는 0.2%였던 것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높은 상승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같은 기간에 3.1%나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제로 식품류 중에서도 닭고기와 달걀이 54%나 폭등했습니다. 전일 나온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계란 가격이 8%나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37%나 상승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셈이죠. 또 노동부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힙니다. 예상치는 22만 건, 다소 높은 수준이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주 18일 FOMC 결과로 금리 인하에 더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ME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전망은 98% 수준,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수준으로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노동시장의 긴장감을 우려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지표와 시장 상황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퀄컴, 구글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확장 현실 헤드셋 내년쯤 출시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경쟁 구도가 생길까요? 마지막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 함께 개발해온 확장 현실 XR 헤드셋이 드디어 내년 출시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퀘스트, 함께 XR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이 헤드셋에 탑재될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XR을 공개하며 삼성의 첫 XR 기기가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R, 즉 확장 현실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인 AR, 혼합현실인 MR을 아우르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헤드셋은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성의 헤드셋 하드웨어에 구글의 운영체계, 퀄컴의 칩이 장착되어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도 예고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통해서 길 찾기, 번역, 메시지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XR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삼성과 구글, 퀄컴의 협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XR 헤드셋과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와 연결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많았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것 중 하나는 바로 ECB죠.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미국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겪고 이런 사태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금리가 가장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미국 금리가 좀 더 높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미국 금리가 더 높고 달러화의 가치와 자국 통화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국 내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유럽 내의 이 경기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금 금리도 0.25%, 기준 금리도 0.25% 낮추면서 사실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맞췄는데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됐는데 유럽에서 금리를 낮춘 이유는 확실히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이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이 예상치, 기대치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가능성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국내에서도 수출주들 중에서 유럽, 미국 이렇게 글로벌 수출하는 업체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유럽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좀 안 팔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 유럽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고 23년도 하반기도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런 수출로 인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럽 경기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번에 세 차례 연속 정책 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에도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유럽에 있어서 유럽의 경제 성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사실 0.1%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내년에 물론 FOMC에서도 내년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바라볼 지표는 CPI 그리고 PPI죠. PPI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내려갔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네, 미국에서 사실 시장에 기대한 것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서 이번에 PPI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가 미국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물가가 확실히 잡히면서 골디락스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느냐 사실 그런 모습까지 가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은데라고 점점점이 사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면 FOMC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확실하게 인하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겠다라는 부담 없는 금리 인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12월 금리 인하가 0.25%냐 0.5%냐 이런 예상에서 최근 한 보름 사이에 한 2주 사이에 0.25%로 거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난 것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도 시장 예상치는 최대 4번까지였다가 최근에는 2번, 그러니까 0.25%씩 2번 50bp 인하 가능성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물가 지수가 FOMC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확실하게 좀 더 많이 풀어줘야지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가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더 수월한 상황인데 이 유동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FOMC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요. 뭐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는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이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뭐 페드와치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12월은 25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내년의 금리 인하는 이 2번 많아야 3번 정도까지밖에 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일 FOMC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XR 헤드셋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애플과 메타가 먼저 이런 비슷한 헤드셋을 출시를 했죠. 혼합 현실이었습니다. MR 헤드셋이었고요. 이번에는 확장 현실 XR 헤드셋이 출시가 되는데 좀 더 발전된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애플 메타와 앞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함께 이 3자 동맹을 하는 이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2년 만에 이런 헤드셋을 만들었는데요. 삼성전자와 구글 입장에서 퀄컴보다는 사실 삼성전자와 구글이 마음이 좀 더 급했죠. 애플과 메타가 이렇게 헤드셋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럼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구글 그리고 퀄컴 3자 동맹을 빠른 속도로 좀 맺었었고요. 그러면서 애플 메타 플랫폼을 이 앞선 애플과 메타보다는 좀 더 앞선 확장 현실 헤드셋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3자 동맹을 통해서 이 애플과 메타와의 동맹에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삼성전자와 구글의 이런 파트너십이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에서 XR 헤드셋을 출시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테마주 성격의 이런 장세들이 많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 테마뿐만이 아니라 삼성, 구글과 관련된 이 XR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 컨디션이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